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이 번거로운 일이 많네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작년 가을에도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배웠는데, 올 봄에도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되네요. 좀 직접 뵙고 인사 말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은 가을 교육 때나 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얼굴 배울 것 같으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뭐 그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이미 전원 분봉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앙이 나와서 이미 교미가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늦은 거는 이제 그 분봉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내에 계시는 우리 토종벌 사육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올해 좀 대박 좀 나셨으면 싶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좀 많이 좀 벌 늘리시고 꿀도 좀 많이 뜨셔가지고 예, 올해 풍밀하시고 농가 소득 아주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교육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분봉 작업에서 우수 여왕벌 만들기입니다. 좀 그 시기가 4월이니까 요즘 그 저기 분봉 시기도 되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저기 바쁜 철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교육 그 저기 하는 거는 그 계량볼통 위주의 교육이 될 겁니다. 재래식 그 설통이나 이런 거는 좀 오늘 교육하고는 조금 그 이 저기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설통을 가지고 그 통갈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좀그 실기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하면서 교육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소초를 이용한 계량벌통에 대한 그 토종벌 저기 그 계량벌통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계량벌통 그 저기고 또는 대박 우리가 말하는 대박이죠. 지금은 대박도 이렇게 미니 소초를 사용합니다. 미니 소초를 가지고 분봉 작업을 하거나 또는 그 통갈이 하는 그런 그 이 저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나중에 그 저기 하셨다가 마지막 부분에 아마 제 전화번호가 나가거나 할 겁니다. 그때에 그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그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되는 분은 저희 공장에 한번 오셔도 좋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우리가 그 분봉을 하면은 그 여왕벌을 이제 그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왕벌 이제 산란인데 이 산란을 한 걸 가지고 이충왕대를 만들든가 또는 변성왕대 또는 이제 뭐 자연왕대 이렇게 그 이 저기 하는데 보면 이제 그 되게 그 옛날 재래식 벌통을 하시던 분들은 이런 산란한 거를 사실 육안으로 이렇게 좀 보시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그 석을 잘라서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실 좀 석을 자르기도 좀 그렇고 그냥 밑에 이렇게 거울을 놓고서 이렇게 반사해서 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량볼통이나
이런 소초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은 소초를 빼서 보면 되니까 이렇게 이 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왕벌이 그 산란을 하면은 하단에 보면은 여왕벌 이제 이 꼬리가 있죠, 그죠? 벌방에다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다가 2, 3일 후, 그 다음 날이 되면 누워요, 바닥에. 바닥으로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서 있던 게 누워요. 그러면서 2, 3일 지나면은, 애벌레가 돼요. 그 우측에, 아래 그림 우측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충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이충을 해서, 이충왕대를 하는 그런 저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C자, 되게 C자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충 그 주변에는 유백색 물질이 가득한데 이게 먹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처음에 산란을 하고 유충이 저기 깨어나면은 이 산란 후에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되면은 첫날은 전부 다 노얄제리를 먹어요. 노얄제리를 먹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먹이를 줄 때에 일반 이제 그 화분이죠. 화분을 꿀에다 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그것이 이제 일벌로 가는 거고 계속 노얄질을 먹이는 건 여왕벌로 가는 거고. 예. 저기 먹이의 차이 때문에 여왕이냐 일벌이냐. 요게 이제 이 판가름 나요. 그러면 수펄은 수펄도 뭐 그냥 그 첫날은 그 노얄질을 먹고 저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일정 저기가 되고 나면은 그냥 일벌하고 같은 먹이를 먹게 되죠. 그죠? 근데 보면은 여기 그 위에 그림을 유충 위에 그림을 보면 수펄집하고 일벌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경계를 그어놓고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수펄집이 높이가 좀 높아요. 높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출방할 시점이 저기가 이제 번데기 정도가 되면은 가운데 구멍이 뻥뻥 뚫혀요. 그래서 양봉에서는 그러지를 않는데 토종벌은 뚜껑을 꼭 동그랗게 따요. 따서 이렇게 따까리 저기 뚫고 그렇게 뚫고서 나와요. 그러면 일벌들이 그거를 밖으로 물어내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뭐 옛날 재래식 이 저기에서는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서 저기 판가름을 하죠. 아, 수펄이 산란을 해서 수펄이 출방을 했구나. 그러면 이건 분봉열이 생긴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내를 들여다보고서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제쯤 이건 색깔을 보고서 요게 며칠 있으면은 분봉이 날 거다 해서 분봉 받을 준비를 하죠. 근데 일반 계량볼통이나 이런 섭을 이용한 이런 소초를 이용한 저기에서는 강제 분봉을 해버리죠. 그런 상태에선 한 장을 빼가지고 분봉 작업을 미리 해버리죠. 그러니까 분봉이 나서 예전에는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여왕이 이제 신왕이 나오기 2, 3일 전에 구왕이 먼저 벗어나거든요. 본통에서 벗어나서 분봉을 해요.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신왕이 나와서 죽이니까 뭐 그런 거 저기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번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봉이 나죠. 그러면서 가면은 구왕은 멀리 못 날아요. 처음에는 가까운 높은 곳에 이렇게 앉든가 유인봉상이나 이런 데가 매달려서 앉게 되면 이제 그걸 받는데 신앙들은 멀리 날아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받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벌을 많이 늘리질 못해요. 근데 지금은 계량볼통 이런 소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벌통수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지금 벌을 분봉 작업을 해서 벌통수를 많이 늘려 놓으면은 이게 5월 말 아카시아가 지고 난 후에 그때서 아카시아가 지기 전까지 벌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키워 놓으면 세력을 많이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올해 가을에 꿀을 많이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봉 작업을 해서 신왕이 나온 거는 전부 다 가을에 꿀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하고 토종벌하고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양봉은 보면은 꿀을 뜨고 난 이후에 분봉 작업, 6월 말이나 7월경에 분봉 작업을 해서 그때서부터 세력을 키워놓죠. 그건 내년벌을 키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년 농사 짓는 거죠.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올 봄에 올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올 봄에 갈라가지고 5월 말 이 저기까지 전까지 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은 올해 꿀을 많이 뜰 수 있어요. 그래서 토종벌하고 저 양봉하고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봉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이렇게 분봉 나서 나오는 것만 받으시지 말고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 분봉을 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요런 거 지금 요게 미니 소초인데 사각 대박에 요게 5장이 들어가요. 근데 요걸 지금 분봉 작업을 하면은 왕이 나오면은 가을에 꿀을 충분히 한 통당 두세 대 이상을 뜰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봉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양발의 산란 저긴데, 그래서 제가 요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분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처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이제 이 그림 하단에 보면 여왕벌이 알을 산란하고, 그 다음에 알을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첫날은 서 있다가, 그 다음날은 누웠다가, 그 다음 저기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충으로 변하고 그렇게 돼요. 이러다가 유충이 이제 다 자라요. 예. 그러면은 머리가 밖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러면은 9일 산란하고서 9일 정도 되면 막아요. 이따 이제 나중에 제가 그림을 더 보여드릴 테지만 일벌하고 여왕벌하고 숫벌하고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막는 시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어, 알이 산란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선 이런 거지만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다음 한번 가볼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여왕벌 밑에 그림은 여왕벌 왕대 그림이에요. 그래서 분봉의 정의라는 거는 하나의 봉군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이걸 분봉이라고 그래요. 벌은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 후손을 많이 늘리려고 그래요.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분봉열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이 지금 4월 중순경이죠, 그죠? 예, 4월 달이 저게 되면은 분봉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식구를 많이 저기 봉군을 지내 스스로가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 분봉의 증상으로 보면은 아까도 조금 저기 말씀드렸지만 토종불 분봉은 꽃이 많고 먹이가 풍부하고 온도가 적절하면 본능적으로 분봉열이 생겨요. 이거는 뭐 인간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은 저기 이 모든 저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성이 있으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벌은 안 그래요. 본능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꿀이나 화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냄새나 이런 걸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세력이 많이 저기 되면 어떤 거는 세력이 많이 이 벌통이 벌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분봉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왕이 좀 노쇠하거나 오히려 이러면은 왕대를 달게 돼요. 왕을 새로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왕대를 했다가 한 개만 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력이 약하니까 왕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하지만 얘네들은 안 그래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적이기 때문에 두세 개를 달아요. 그래서 먼저 나오면은 세력이 뭐 그 한 장, 두 장꼴도 안 되는데도 하나 나오면은 저기 달고 나가요. 근데 양봉은 세력이 약하면은 먼저 나온 여왕이 다음에 나오는 여왕을 죽이던가 못 나오게 왕대에서 못 나오게 파버리던가 아니면 나오면은 싸워요. 싸워서 이긴 놈이 그 세력을 차지하는데 토종불은 안 그래요. 묘하더라고요. 끌고 나가요. 먼저 나온 놈이 달고 나가고 그 다음 남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대요. 그러니까 꼭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분봉열이 없으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분봉열의 가장 첫 출발은 수포를 양성해요. 분봉열을 받았다, 생겼다는 얘기는 수포를 먼저 만들어서 출방을 시켜요. 근데 양봉에서는 지금서부터 계속 수포를 달아줄게요. 8월 말까지도 이 수포를 계속 키워내요. 방 자체가 크기가 틀려요. 근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방이 같아요. 크기가. 같고 필요할 때만 수포를 양성해내요. 분봉열을 받았을 때만. 그러지 않으면 수포를 키워내지를 않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토종벌에서 분봉열을 받았다는 얘기는 수포를 이 산란에서 출방이 됐냐 안 됐나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 고추씨 그 뚜껑 수포 뚜껑 거기 고추씨 마냥 생겼어요. 고추씨는 물어내느냐 안 물어내느냐를 보면은 분봉열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숯벌이 출방을 하면은 출방하고 나서 열흘 정도 있으면은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숯벌이 출방할 시점에 왕대를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이 열흘 15일 만이면은 신왕이 나오니까 숯벌이 어느 정도 출방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달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이미 출방했을 때 10일 후에, 15일 후에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교미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산해서 하지만 분봉열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수펄 저기가 출방했냐 안 했냐를 따라서 토종벌은 분봉열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충왕을 만들 때 이충왕을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사람이 왕을 저기 필요로 하다면은 그 전에 이렇게 만들면 되지만 꼭 내 거에서만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충을 해도 돼요. 예. 그리고 강제분봉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하고 예. 그리고 올해 작년에 뭐 8월이나 9월 작년에 자간 작년 4월서부터 8월 말까지 왕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놈들은 겨울을 지나고 나면 분봉열을 더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묵은 왕이죠. 그거는 해가 지난 묵은 왕은 분봉열이 더 심하고 올 4월 이후에 태어난 신왕인 경우에는 크게 많은 분봉열을 받지 않아요. 워낙 세력이 강하면은 저기 받을 수 있지만 잘 안 받아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조금 이제 요게 이제 일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집을 요 정도 하기 전에 이미 산란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알 상태를 보면 알아요. 요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이 서 있냐 누워 있냐에 따라서 요게 며칠 정도 됐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9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 약 9일 정도. 정확하게 이 나온 거는 이게 아닌데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약 9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다 막아버려요. 완전히. 10일 정도 되면 완전히 막는 거죠. 11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약간 까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일,
거의 그 이제 누렇게 되죠. 그죠? 15일이나 16일이 되면 아주 검게 변해요. 그래서 16일 정도 되면은 여왕이 출방을 해요. 이렇게 뚫고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개 저기 할 때 강제 분봉을 시킬 때 왕대를 하나씩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왕대를 하나 저기 했을 때 달아서 줄 때는 대개 13일 요 정도 된 게 13일 정도가 된 상태가 되면은 예전 그 재래식 적에서 국왕이 먼저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미왕이죠. 어미왕이 분봉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왕대가 며칠 정도 됐겠다 하는 거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뭐 이 그림하고도 좀 차이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 왕대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요건 언제쯤이면 출방할 수 있는 놈이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항상 그 염두에 두고서 자주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기도 했지만 이게 분봉열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수펄 저기를 달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뚜껑을 저기 고추씨 빼낸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고추씨. 아까 앞에 잠깐 볼까요? 예, 보면 이 마지막 16일 그 여왕 저기서 뚜껑 저거 보이죠? 조로한 뚜껑. 지금 현재 여왕벌이기 때문에 여기는 커요. 근데 요거보다 작은 그런 게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수펄 뚜껑은. 제가 어디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수펄 뚜껑은요. 예. 그래서 분봉열을 받으면은 어떻게 일단 분봉열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벌통 놓을 자리. 내가 분봉을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걸 거의 강제 분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분봉이 나서 받는 분들도 물론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 재래식 같은 경우에 강제 분봉이 좀 힘들어요. 좀 그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 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하던 분들은 좀 일반 농가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하시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는데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시고 이걸 저기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계량벌통 이런 소초를 이용해서 사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분봉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할 때 벌통을 놓을 자리를 내가 어디다 벌통을 어떻게 놓을 건가 하는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로 해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빈 벌통. 이 자루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자연분봉 나와서 이제 이 왕이 밖으로 나와서 그걸 받아야 될 경우 그럴 때 이제 저기 하고 벌이 분봉에서 앉을 자리죠, 그죠? 요건 이제 자연분봉을 여기서 요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미리 이렇게 유인봉상을 이제 이렇게 주는 것도 좋겠죠, 그죠? 예, 그 밑에 그 나머지 부분은 유인봉상에 대한 저기입니다. 그리고 분봉열의 억제. 통상적으로 자연분봉은 1년에 뭐 1, 2회 정도 발생하는데 토종벌은 사실 이 분봉열을 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르면 돼요. 강제 분봉을 시키면 되는데 그 전에는 좀 어려워요. 일단 분봉열을 받으면은 양봉은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가라앉는데 토종벌은 기어이 분봉을 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 분봉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통지가 그렇게 저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뭐 내부 공간 넓게 해주고 바닥 공간도 높게. 이건 이제 대박이나 이런 거 보여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제 안에도 좀 시원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신앙보다는 부항이 분봉열이 강하면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거의가 이 보면은 분봉열을 심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연분봉, 밑에 그림은 자연분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분봉이 나는 거는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강제분봉이 아닌 서벌 나눠서 이렇게 그 왕을 심어주거나 변성왕대를 사용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건 벌이 그 안에서 있는 걸 나왔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죠? 예, 좀 어렵죠, 이게. 그 예를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설통이나 이런 데 원통형이죠. 이런 거 저기 할 때 거울을 놓고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이렇게 수벌집을 달아요. 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 소초를 이용한 경우에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렇게 끝부분에 거기가 끝부분에 수벌집을 달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자연분봉에서는 이렇게 봐도 그래요. 뭐 대박 이거를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분봉 난 받고 싶다. 그러면 보면 끝부분에다가 이런 수펄집 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수펄집이하고 요거 수펄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왕대를 달아요. 양봉은 이런 소초. 이 가운데에도 왕대를 달아요. 이런 가운데에도. 그러는데 토종벌은 끝에다 달아요. 거의가. 끝부분에다 많이 주로 거기 달아요. 한 90% 정도 이상은 여기 끝부분에가 다 달아요. 이런 모서리나 이런 모서리 끝부분 이런 데다 이렇게 다는 저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넣고 올려놓고 들이다 보면은 왕대가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건 이제 한 11일 정도 된 왕대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그 이 거울을 놓고 들이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까뭇해졌죠. 그죠? 보통 13일, 그죠? 14일. 요때쯤 되면은 신왕을 피해서 구왕이 분봉을 놔버려요. 그냥 이제 두고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건 가운데 네 번째 저기에는 토종벌 왕을 마킹을 해 놓은 거예요. 등에다가 마킹을 해서 이렇게 이 산란하나 꽁대기를 받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일벌들이 그 시중 들듯이 대가리 이렇게 되고 쭉 있죠. 그죠? 계량볼통 이거 소초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내금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다루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고 나서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2, 3시 그 사이에 낮 시간대에 분봉이 나요. 난놀이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들은 난놀이하고 분봉하고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놀이인 경우에는 이 난놀이가 뭐냐 하면은 유봉, 애기 벌들이 나와가지고 외역, 꿀을 따러 가기 전에 일단 출방을 하고 나면 약 열흘 정도는 안에서 내부에서 청소하고 새끼 키우고 안에 일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아직 미성년인 거죠. 그죠? 미성년적일 때는 안에 내부 일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저기는 뭐 그 18살 이후라고 그러죠. 투표권도 18세 저기잖아요. 그죠? 그 이후가 되면은 나와서 나는 연습을 해요. 나에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 벌통 밖에 나와서 나는 연습을 하고 내가 그 살고 있는 집 위치가 어딘가를 익혀요. 그러는데 그걸 난놀이라고 그래요. 난놀이 하는 거는 벌통 입구에서 한 1.5m에서 2m 정도만 이 벌이 이렇게 날아요. 날았다가 싹 날다가 벌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요게 한 2, 30분 하다가 쑥 들어갔다가 또 오전에 한 10시쯤 그러다가 또 이 낮에 또 했다가 또 한 번 나와서 그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분봉이 날 적에는 높이 날라요. 일벌들이. 보통 2, 3m 뭐 높게는 한 4, 5m씩 높이 뜨기 시작해요. 그건 분봉이 나는 징후예요. 그러니까 벌이 좀 높게 난다 싶으면 이렇게 있다가 그런 저기가 나고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그러면 일단 나와서 받을 준비를 하고서 이게 어디로 날아가 앉나 그걸 이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저기는 가까이 앉아요.
가까이 일단 뭐 그 주변에 했다가 2차는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예, 이건 자연분봉에 대한 건데, 제가 그 자연분봉 받는 게 동영상도 그 제 앞에 첫 화면에 보면은 천등산 꿀벌의 봄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열고서 유튜브를 혹시 저기 할 줄 아시는 분이면 거기에다 검색에다가 천등산 꿀벌의 봄날이라고 치면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 자연분봉 받는 방법 그런 거 자연분봉 나서 날아가는 거 뭐 이런 거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놨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연분봉은 이제 일단 분봉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이 나오기 2, 3일 전에 분봉을 나가거든요. 여왕이 도망을 가요. 이거는 구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중을 줄여요. 체중이 줄어요. 날기 좋게. 몸이 날씬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봉나기 보통 2, 3일 전에 체중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몸이 되게 만들어서 날아가요. 예. 그리고 이제 본통을 떠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왕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처음에 신앙이 나오면 이제 왕대가 만약에 예전 저기로 따진다면 한 바가지 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 바가지 이런 거 박바가지를 지칭하더라고요. 아주 벌이 강하고 좋다 이럴 때는 한 바가지 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 정도 끌고 나가요. 그 다음에 왕이 나오면은 왕대가 세 개가 달려 있으면은 처음에 구왕이 가고 달고 나가고 두 번째 출방하는 놈이 해서 첫 나오가 되게 오전에 아침에 출방을 하는데 요 놈이 익어야 돼. 우리 잠자리나 이런 거 보면 왜 텔레비나 이런 데서도 간혹 봤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잠자리가 태어나면은 몸이 좀 딱딱해져요. 날개도 펼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좀 익어야, 연걸어야 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기 이 여왕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날 수 있는 저기가 되면은 처음에 출방했을 때는 배가 좀 커요. 근데 요게 몇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기 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왕이 세 개가 달려 있으면은 왕대가 세 개, 그럼 처음에 구왕이 나가고, 두 번째 나온 놈이 달고 나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놈이 달고 나가고, 두 번째 나온 놈이 또 달고 나가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놈이 나머지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저기 하는 분들은 뭐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어쨌든 달고 나가요. 예, 그 자연분봉 저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예, 요런 현상이 돼요. 예, 그리고 나갈 때에는 일벌들이 그 안에 있는 꿀을 보통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지가 이 뱃속에 머금고 나가요. 예, 그런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연분봉을 막는 방법은 인위적인 분봉이 최고예요. 미리 갈라버리는 거죠. 벌이 분봉이 나기 전에 미리 갈라놓으면은 굳이 바꿔서 분봉 나올 때 오전 오후 이걸 기다리고 어쩌고 시골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다른 볼 일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강제 분봉하는 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다음 가요. 이 분봉이 저기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기 하는 거는 우수 여왕벌, 그러니까 산란을 잘하는 여왕벌을 우선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예, 분봉에 대비해서
수포를 좀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내성이 있는 저항성 벌이나 이런 또 이 튼튼한 그런 이 저기를 튼튼한 벌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은 어떤 건 수펄이 좀 등치가 큰 놈도 있고 어떤 건 작은 놈도 있어요. 근데 좀 등치가 크면 좋겠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하고 이런 놈들을 양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육종에서는 우리 토종벌은 아직 그 개량 벌통을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비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육종이 이제 최근에 토종벌도 육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은 양봉에는 육종에 대한 저기가 역사가 꽤나 깊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주 고난이도의 육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토종벌도 다행히 관계기관이나 뭐 이 농가 이런 데서도 육종에 대한 이게 참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량골통 위주인데 스포를 좀 좋은 여왕벌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스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왕벌보다 스펄이 비중이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여왕벌은 저기지만은 교미를 할 때, 여왕벌이 한번 교미할 때 보통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한 7, 8회 정도, 7, 8마리 정도 수퍼라고 교미를 하지만은 토종벌은 실질적으로 등치가 작아요. 그리고 정자량도 작고 정자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미 횟수가 상당히 더 많아요. 보통 양봉보다 거의 배 가까운 13, 4회 정도 그 정도의 교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마리라도 한 마리하고 저기라도 교미를 할 때에 좀 질이 안 좋은 수포라고 교미를 하게 되면은 그 정자가 섞여서 산란을 하는 일벌이나 여왕벌을 산란했을 때에 그 영향이 아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질이 안 좋은 일벌이나 여왕벌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봉석을 가운데 잘라서 이렇게 박은 거예요. 요 안에 그림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거하고 우측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봉 섭을 잘라서 넣었다는 얘기는 구멍이 좀 커요. 토종벌 섭보다 일벌방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좀 크면 수포를 산란해요. 그래서 이 저기를 이렇게 별도로 양성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인위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육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만들어요. 이런 소쪽 가운데를 이렇게 따내고 여기다가 저기를 양봉 저기를 이렇게 푹 끼워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일벌 산란, 수펄 산란하게 유도해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수포를 양성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여왕벌 저기 하는 것보다 한 달 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여왕벌, 그러니까 여왕벌을 생산해내기 전, 한 달 전.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저게면 산란을 하고 수펄은 24일에서 25일이 돼야지 출방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 미리 해놓고 그러고 나서 수펄 산란이 되고 이제 출방할 시점을 계산하고서 그때부터는 이충을 하든가 어떤 조치 강제 분봉을 하든가 이렇게 무항군을 만드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강제 분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미리 이거를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교민 능력까지
수벌이 나오고 추방하고서 열흘이 지나야 교미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24, 25일이라고 보자고요. 25일에 26일 만에 저기가 수벌이 추방을 하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5일, 36일이 있어야만이 교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계산해서 요한벌 교배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서 미리미리 수벌이 추방할 수 있게 계산해 놓는 거예요. 작업을 해 놓는 거죠. 다음 갈까요? 예. 이것도 자연왕대 이제 이 저기인데 여기서 참고로 이 저기 하는 거는 요건 이제 자연왕대 저기지만 밑에 있는 거는 요건 이충왕대를 저기를 요렇게 적용도 돼요. 이충왕대도. 자 볼까요? 자연왕대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산란하면 알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랬다 이제 4, 5일 지나면 이렇게 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단 왕대가 만들어져 있는 시점에서 산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6, 7일 보통 9일에서 10일이 되면 다 나가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단 그러니까 위칸 하단에 보면은 유충이 보이죠. C자 크기가 자꾸 커지죠. 그죠? 예. 그렇게 저기 돼서 보통 11일, 12일 정도 되면 완벽하게 그렇게 저기가 해죠. 13, 4일 정도 되면 그 15일, 16일 추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저기 할 게 보면 밑에 여왕벌과 일벌의 출생 차이점. 자, 볼까요? 유정란이에요, 이거는. 무정란은 수펄이 되지만은 유정란은 일벌이나 여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가 돼요. 그러면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부화가 되고 다시 3일 저기 해가지고 노얄제를 먹여요. 노얄제를 먹여 거기서 갈라지는 게 여왕벌은 계속 노얄제를 먹이고 해서 보통 9일까지는 먹이죠. 그죠? 그런데 일벌들은 그냥 꿀하고 화분하고 계속 먹이는 게 일벌의 이 가지 저게요. 그러면은 일벌은 수명이 한 35일에서 이건 이제 유밀기 한참 꿀이 들어올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전번에도 한번 제가 가을에 저기를 했죠. 벌의 수명은 건전지 배터리와 같다. 많이 쓰면 쓸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통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6개월이라는 건 동절기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35일이라는 보통 이 정도는 출방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방하고서 그 35일 정도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아주 저기 유밀기 때 꿀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얘네들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그럴 땐 요 정도 저기가 되고 여왕벌은 보통 한 4년, 5년까지도 되는데 지금들은 이렇게 많이 여왕벌을 저기를 하질 않아요. 보통 뭐 1년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버리죠. 왜? 산란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세력이 그렇게 빨리 안 늘어나요. 수명이 저기 나이가 먹으면은. 그걸 갖고 노산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노산일 경우에는 아기들이 좀 안 좋다고 그러죠. 그죠? 본인들한테도 무리가 가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산해서 지금들은 뭐 잘하는 분들은 이제 개량벌통을 하니까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왕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예,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충북 농가에서 전화가 와요. 혹시 여왕 남는 게 있느냐 저기 해요. 그러면 남으면 저희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필요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전화 주시면은 상의를 하시면은 제가 뭐 만들어서도 드리고 예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어찌 됐든 간에 예
좀 좋은 왕을 생산해서 좀 세력도 많이 늘리고 돌 통수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꿀도 많이 뜨는 게 좋겠죠. 그죠? 다음 번 가볼까요? 예. 요건 이제 인공분봉이죠. 강제분봉이라고 그러죠. 예, 강제분봉. 하고 이제 왕대. 강제분봉 그 시켰을 때 왕대이죠. 자, 이거 자연왕대는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변성왕대는 이렇게 왕대를 많이 달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이충왕대죠. 우측에 맨 끝에 있는 건 이충왕대. 이렇게 그 이충을 해가지고 왕대를 이렇게 생산해내서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변성왕대는 어떻게 만들게 하느냐? 이제 이 저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왕대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왕대가 있어요. 자연왕대, 변성왕대, 그리고 또 하나 이충왕대. 그러면 요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네. 또 넘어갈까요? 자, 자연왕대 장단점. 이렇게 자연왕에는 장점들은 튼튼한 여왕을 확보할 수 있고 질병에 강하다. 산란율이 높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인간으로 따지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이충을 하게 되거나 변성왕대를 만들면은 이충을 한 거는 그 부화를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도얄제를 안 먹고 다른 먹이를 먹었던 놈을 도얄제를 먹여서 왕을 만들게 만들어내게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삭동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그 적인데 자연왕대에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걔는 왕으로 선택되어서 그 이 먹이도 먹이고 모든 걸 이 방도 큰 데다가 이렇게 한 그 여유 있게 그 한 데서 양성을 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저기가 아주 좋은 그런 왕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들은 뭐냐? 분봉 시기 측정이 힘들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사람이 지켜봐야 돼. 안 그러면 도망가. 근데 군수를 많이 늘리기는 힘들어. 그리고 좀 힘들고 그리고 분봉열이 강할 때 지켜봐서 받아야 돼. 그리고 여왕 관리가 힘이 들어. 여왕을 찾기도 힘들고 예,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예, 변성왕대 장단점. 변성왕대. 변성왕대는 이제 강제분봉을 이것도 이제 하는 건데 장점들은 있어요. 튼튼한 여왕을 선발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자연왕대에서도 튼튼한 여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변성왕대는 어떻게 저기 하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강제분봉 무한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 그림 중에서 가운데 왕대는 이미 막았어요. 근데 가의 두 개 왕대는 아직 막지 않았어요. 요건 아직 9일이나 열흘 정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가운데 거는 이미 약간 익어가고 있어요. 요건 출방일이 한 4,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왕대가 저렇게 막았다는 얘기는 이미 뭐 한 4, 5일 있으면 왕이 출방하는데 요 경우는 불리할 수 있어요. 급하게 얘네들이 왕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은 도얄제리를 며칠을 먹였느냐를 논하지 않고 이 유충이 며칠이 됐느냐, 그 부화한 지 며칠이 됐느냐를 갖고만 따지는 거니까 급하게 막은 왕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칠삭동일 수도 있고 팔삭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의 두 개를 보면은 얘는 알에서 부화한 거를 갖고서 왕을 만들어냈을 수 있어요. 방 자체는 일벌방에다 산란을 했지만 노엘제리는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여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왕대를 어느 걸 사용하는 게 더 좋으냐? 양쪽 가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노얄제를 충분히 먹은 왕이니까. 근데 가운데 놈은 잘못하면 노얄제를 하루나 이틀 정도 덜 먹은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왕을 선발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강한 봉군을 선별 육성하는데 유리하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질병에 약한 저기를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좋은 왕을 거기다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다음 이충왕대에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넘기고요. 산란율을 높일 수 있어요. 신왕이니까 우수봉군 선별에 유리하고 강군이나 유밀기에 분봉열이 생길 시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세력이 빨리 해가지고 강제분봉해서 그걸 가라앉힐 수도 있고 통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연분봉으로 인한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가능해요. 예, 그리고 왕대 생산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왕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위에 이 장점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기에 해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말이죠. 북은 근처에 이 강제 분봉이나 여기에 좀 일가견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배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예. 혼자 이걸 다 저기 하시려면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예, 우리 옛말에 사자성에 그런 게 있죠.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예, 저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게 더 빨라요. 그 단점들은 왕대 선별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절대 불리한 거예요. 어떤 왕대를 내가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왕대 유입 방법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왕대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건가? 요거를 카트카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줘도 되거든요. 나중에 익었을 때에, 예, 그걸 해도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색깔을 보고서 한 12, 3일 정도 된 거, 3일이나 4일 정도 된 거, 익은 정도를 갖고서 이렇게 2, 3일 남은 거를 여왕이 출방하기 2, 3일 저기 한 거를 잘라서 붙여주면 돼요. 이런 저기에다가 섭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는데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연습이 꼭 해야 되고 그런 걸 충분히 알았을 때에 아주 유리해요.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이충왕대. 이충왕대 장단점. 예,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충왕대 장단점도 마찬가지예요. 강제 분봉, 왕 유입 시기를 예측해서 미리 왕대를 쭉 만들어 놓는 거죠. 한 번에 많은 양의 왕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왕대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동시에 100개, 100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왕대 판매나 여왕벌 생산 판매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저기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 잘하는 봉건에서 즉 여왕 생산이 가능해요. 선발을 해놓는 거죠. 아 이렇게 쭉 내가 50개의 볼통이 있다 그런 그 중에서 일도 잘하고 여왕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 이저 부합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걸 이렇게 이 표시를 해놨다가 얘가 가장 우수한 봉군이다. 예, 거기에서 좀 더 이충 저기를 유충을 이충해가지고 왕을 생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100개, 100개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단점들은 강군에서 이충 작업을 저기 하더라도 여왕벌로서는 부적합한 이 볼통일 경우가
그 통해서 생산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수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보통 교미를 수펄하고 보통 13번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정자가 이게 이 조정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정자를 보관했다가 거기 정자를 하나씩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그 알하고 이제 저기를 해서 이렇게 이 산란해내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내가 이충을 하는 저기가 알들이 전부 다 수펄이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수펄의 정자일 경우에는 그게 내가 이충한 모든 이 저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질병에 약한 그러한 수펄하고 교미한 정자가 만약에 그게 이 같이 저기가 됐다면은 그 알 전체에는 전부 다 질이 안 좋은 왕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죠. 근데 대개의 경우 저기를 선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수 여왕을 선발해내는 자꾸 선발해. 저기 나쁜 여왕 저기는 자꾸 도태시키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만 자꾸 선발해내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충을 하지 않아요. 이충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펄이 안 좋은 수펄하고 교미한 정자가 거기에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불리한 거죠. 예, 그 단점이라는 얘기죠. 그 이충 방법을 그리고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 이게 유충을 이렇게 이충침으로 이렇게 떠서 넣는데 얘가 상처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 저기가 안 좋으면은 많은 이충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왕대 유입이라든가 왕을 유입하는 방법도 정확히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저항성벌 선발하는데 절대 불리하고 이충 작업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선발 우수 봉군 이거 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충 확실하게 알으면 괜찮아요. 이건 뭐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주 고립된 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힘들잖아, 그죠? 어떤 저기 같으면 우리가 소나 돼지, 개, 이런 가축 같으면은 우리가 그걸 끌고 가서 교미를 시키니까 되는데 얘네들은 자연적인 교미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놈하고 교미를 했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발관리가 그 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볼까요? 건강한 이충왕대 양성. 아까 얘기했죠. 이제 미리 내가 이충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이 강군을 자꾸 선정을 해요. 표시를 해놔. 요 놈은 세력이 잘 커지는구나. 산란율도 좋구나. 이 벌통마다 보면은 세력이 크고 약하고 하더라도 꿀을 많이 저장하는 놈이 있고 덜한 놈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자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요 놈은 꿀도 많이 잘 물어오는구나. 부지런하구나. 요 놈은 병에도 강하구나. 뭐 요런 거를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 미리 사전에 그걸 점 찍어놔요. 그래서 보통에서 이중을 하면 돼요. 하나를 빼든가 아니면은 한 장에서 다 하지 말고 여러 장에서 조금씩 이충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포를 어느 수포란 하고 교미한 정자가 이 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수펄 저기 하고 수펄 관리하고 이중은 3, 4일 된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저기 하고 쭉 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충해서 저기를 여기에 틀, 이충틀을 낄 수 있는 봉군을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이충하는 봉군 선택 그리고 세력이 아주 좋은 그런 걸 무항군을 만들어서 이충틀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따로따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언제 왕이 출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아시고, 예, 그렇게 모든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한번 갈까요?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장성벌은 이제 보통 보면은 장성벌 같은 경우에 국내에 나온 거 보면은 유봉일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맑고 약간 노란색을 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검은색으로 변해요. 새카맣게. 이렇게 되고. 참고하세요. 이거는. 뭐 요즘에 체리벌 뭐 논란이 큰데 뭐그 글쎄요,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긴 참 그런데, 예, 뭐 어쨌든 뭐 토종벌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 뭐 저는 크게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충왕대요 그림으로 쭉 보시면 돼요. 예. 보고 이제 왕안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이충털하고 요게 이 충이 있는 곳 칼질한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섭을 빼가지고 이 섭을 빼면은 섭을 이렇게 빼면 소출을 빼면은 이 집을 지어 놓은 게 이렇게 두툼해요. 그거를 저기 같이 칼질을 약간 해서 긁어내서 이게 이충 침 이렇게 떠내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살짝 깎아요. 살짝 깎고서 그러면은 충이 잘 보여요. 떠내기도 쉬워. 그러니까 살짝 칼질을 해서 이렇게 뜨기 편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충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에 무왕군을 만든 통. 왜 무왕군이래야 되느냐 하면은 왕이 있으면 그걸 파버려요. 예. 저기가 왕대 저기를 이 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왕군이 참 좋아요. 무왕군통을 하나 만들어서 이충 틀을 넣고서 왕대를 생산해내는 통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통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애로가 있는데 여러 통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유도해서 하고 이제 저기 이충하고서 열흘 후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충하고서 12일이나 요 정도 열흘 정도 돼서 이렇게 하면 11일 열흘에서 11일 이 저기 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왕대를 다 이렇게 띄어내요. 그렇게 하고서 왕대를 이렇게 가운데 하단 우측에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왕대를 거기 꼭 누르고 있죠. 그죠? 예.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밑에 이 가운데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흉판이 있고 가해 부분은 점일 공간이에요. 이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누르고서 왕대를 거기다 푹 꽂아주고서 꾹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하느냐? 그래야지 벌들이 많이 붙어서 왕대를 보호해줘서 냉해 피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양성군이죠. 이것도 이제, 예, 그림 참고를 좀 하셔요. 앞에 저기인데, 예, 저기, 앞에 거하고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좀 해서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충양부 생산 일정편이에요. 요건 그죠? 예,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정봉에서 1일, 2일, 1일은 알이 서 있고 2일은 눕고 3일이면 부화가 되고 이제 4일, 5일 여기에서 왕을 이충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제가 왕대를 저기 교미상 이제 유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무항군 저기에서 분봉 작업을 미리 여기 보면 저기 11일 보면 7일째죠. 그죠? 이충하고 7일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분봉하고자 하는 이 저기를 이런 게 여러 장 이렇게 섭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부왕을 하나 빼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왕이 또 나머지 그 이 섭이 숙장이 숙장이 있잖아요. 남아 있으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봤듯이 가운데다가 왕대 하나 심고서 분봉. 또 여기다 가운데다 하나 왕대 이렇게 심고서 분봉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왕군이라는 우리한테는 왕이 없구나 하는 걸 인식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왕이 있는 그 이 저기를 섭을 하나 빼서 다른 통에다 분봉하고 그러면은 그게 언제냐 왕에 내 이충을 하고 7일째 됐을 때 요거를 왕을 빼내버려요. 얘를 왕을 빼내버려. 그러고서 그러면 나머지 섭이 이렇게 두 장이든 석 장이든 남아있는 거 얘가 무왕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왕이 없구나. 그럼 왕을 만들어내야지. 한 그 이제 무왕군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게 이제 14일 달력으로 보면 14일이죠. 그죠? 그때 분봉 작업 해놓은 거기에서 한 장씩 빼서 왕대를 가운데 꽂고 분봉 또 왕대를 꽂아서 하고 요게 14일 때 왕대 그러니까 이충하고선 10일 만이죠. 그죠? 그래서 유입을 시켜요. 그러고서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23일 이제 그건 이제 그 10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왕대를 유입시키고서 10일이 되면은 10일째 됐을 때 얘를 가서 분봉해 놓은 거 한 장씩 그 분봉해 놨잖아요. 그죠? 얘를 빼서 보면은 신왕이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나요. 왕이 출방을 했고 교미가 됐나 안 됐나도 거의 판가름이 나고 아직 교미가 안 됐구나. 그런데 왕은 있구나. 그럼 그냥 두고 만약에 왕대를 유입시킨 게 실패를 했거나 왕이 없어졌다. 그러면 합봉을 시켜버려요. 다른 거하고. 그래야 빠르니까. 다시 왕을 심어 생각하지 말고 얘를 합봉을 딴 데 왕이 있는 데다가 합봉을 시켜요. 합봉? 간단해요. 그냥 뭘 살며시 빼가지고 살며시 갖다 끼워주면 돼요. 아니면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리고서 갖다 살며시 해주면 돼요. 단 덜컹거리면 안 돼요. 자극을 주면 싸워요. 근데 가볍게 살짝 갖다 넣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그 합봉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언제 저기 하면은 좀 한번 저기를 하셔서 오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합봉은. 요게 이제 문제예왕 교체. 요건 이제 왕을 폐기하고서 교미상을 만들어서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요것도. 예. 교체 방법은 여기서 한 장을 빼가지고 두 번째 그림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죠? 한 장을 빼요. 두 장을 빼냈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첫 쪽에서는 여러 장이 있는데 이렇게 한두 장을 빼가지고 왕을 저기 하고서 밑에 보면은 왕릉에 신왕을 가둬요. 왕을 가둬서 이렇게 유입을 해, 시켜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연반, 먹이를 이제 이 설탕, 아주 고운 설탕을 꿀에다 갠 거를 이렇게 삶으시 저기 해놓으면 먹고서 뚫고 나와요.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유리해요. 그러면 바로 뚫고 나올 수, 12시간 이내에 뚫고 나올 만큼의 먹이를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왕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하면 다시 합치면 돼요. 합동.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다시 왼쪽 하단에 화살표 끝에 보면은 있듯이 다시 유입을 시켜 합쳐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나요. 예. 강제 분봉 방법. 예. 요거 강제 분봉 방법은 4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4월 숯벌 생산 저기 기미가 보이면 하면 돼요. 저기가 보면은 이제 간단하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왕을 빼내면은 강제분봉은 그거거든요. 현재 늑장벌이 이렇게 이런 늑장이 쭉 있다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살며시 꺼내서 왕을 찾아요. 왕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빼내버려요. 그럼 여기에 습장이 남겠죠. 그죠? 그러면은 무왕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왕군이 됐을 때 얘를 늑장벌이었을 때 한 장을 빼냈잖아. 왕을 찾아서 왕이 있는 거를 빼냈잖아. 그죠? 그럼 얘가 나머지 습장은
법이 저기가 있지만 무왕군이잖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마냥 변성왕대를 만들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 왕이 없구나. 그럼 왕을 만들어내야지 해서 여기에 있는 일벌 산란한 거, 그건 유정란이니까 그걸 가지고 왕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변성왕대를 만들어요. 만들어내서 왕을 키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꼭 이 분봉에서는 열흘이 중요해요. 10 플러스 10. 열흘 지나고 나서 이걸 상무시 빼보면 왕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강제 분봉했을 때 왕대를 어떤 걸 선택할 건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카트칼로 잘라서 한 장을 가볍게 살짝 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꼭 눌러서 여기다 왕대 유입을 시키고 한 장 분봉, 한 통 만들고 또 나머지 또 있는 걸 갖고서 또 왕대 여기 쭉 잘라놓은 걸 갖고서 또 하고서 가운데 콕 찔러서 여기 하고서 또 한 통. 그렇게 해가 세 통. 그러니까 네 장 끓이면 네 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분봉을 시키는데 얘를 이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두면은 근처에다 가까이다 두면은 그 벌들이 본래 통으로 전부 다 회귀해요. 그래서 나머지 벌들 유봉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분봉에 실패할 수 있어요. 냉해를 입거나 이래서 그런 거니까 최소 500m 이상 멀리 갖다 놨다가 왕이 교미가 끝나고 산란이 들어가면 다시 내 그 필요로 하는 위치로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제2봉장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일시적이나마. 분봉 시기에만이라도 약 한 달 정도만이라도 제2봉장을 임시봉장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옮겨놨다가 갖고 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뭐 요즘은 아직 저기지만은 도봉. 무왕군일 경우에 도봉당할 확률이 높아요. 왕이 없으면 얘네들이 게을러져. 일도 잘 안 하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자꾸 약해져요. 그런 거니까 도봉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분봉했을 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토종벌은 양봉은 좀 덜한데, 토종벌은 한번 분봉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열흘 정도까지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둬야 돼. 믿고서. 그러고서 얘네들이 열흘 후에 가가지고 열어보고서 왕이 없다, 출방을 아직 안 했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합봉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요. 대신 자꾸 열어보지 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니까 자꾸 들이다봐. 이놈이 어떻게 됐나, 저놈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열흘 있다 왕대 정리하고 열흘 있다 왕 나온 거 확인하고 왕이 없으면 합봉, 왕이 있으면 또 내비두는 거예요. 산란하게. 예, 그렇게. 아주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림 참고하시면 돼요. 예. 자, 다음 볼까요? 예, 강제 분봉했을 때 이렇게 분봉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그 첫째 그림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장 있는 거 한 장을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이렇게 분봉 작업하면 되고요. 요게 강제 분봉 후의 관리 방법인데, 분봉 후 10일, 10일. 요거 이제 저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밑에 그림은 이제 이 양봉을 참고해서 했는데, 제가 요 그림을 찾다 보니까 토종 볼 게 없어가지고 양봉 저기를 했어요. 요건 이제 신앙이 교미를 끝내고, 요게 이제 저기를 달고 나온 거예요. 어, 수포를 생식기를 달고 들어온 거죠. 교미를 하면은 일단 교미를 하고 나면 수펄이 뒤로 발랑 넘어져요. 그러면 그 생식기가 쏙 빠져요. 쏙 빠지고 다음 그 수펄이 교미를 할 때 나중에 그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 수펄 생식기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잡아 빼면서 다시 이제 자기 생식기를 꽂는 그런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마지막 수펄 생식기를 달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배 모양이 틀려요. 교미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런 거. 근데 여러 번 자꾸 봐야지만이 요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꿀벌의 그 출생 과정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수펄이
저기도 먹이도 가장 긴 기간 동안 먹어요. 예. 그 뭐 일벌하고 여왕벌은 그 비슷한데 수펄은 먹는 기간도 더 길어요. 먹이를 먹는 기간. 출방 일수도 훨씬 더 길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11, 11에 대한 요거를 꼭 저기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합봉 방법인데 보면은 저기를 이제 합봉을 시키는데 토종벌은 훈연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양봉은 수년기를 이만큼 해도 문제가 없는데 토종벌은 훈연기를 하면 벌이 밑으로 쭉 빠져서 한 군데 가서 뭉쳐요. 벌통으로 귀퉁이 가서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 섭에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통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 진동에 아주 민감해요. 저기 하면 섭을 이렇게 꺼내면 씩씩 소리가 나거든요. 양봉은 안 그러는데 야생성이 강해서 날개 그러니까 이 외적이 침입했다는 저기를 서로가 알리기 위해서 씩씩 해요. 그러면서 날개가 저기 되는데 왜 우리 2002년도 그 월드컵 축구 응원할 때 관중석에서 보면 파도타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개 씩 하면서 하고 씩 하면서 그래야 돼요. 그런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소리가 안 나게끔 내금을 하는 게 내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종벌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가 나게 하면은 이 본인이 그걸 참고해야 돼요. 아직 난 미숙하구나 하는 거를. 예,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벌이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래도 살살 끄집어내도 벌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털거나 하지 말고 입김으로 후 불어내면은 벌이 이렇게 흩어져 밀려나요. 그러면 거기에 왕이 있나 없나 왕은 자꾸 숨으니까 왕을 찾을 때는 그렇게 입김으로 후 부르면 벌이 싹 옆으로 비켜져요. 그렇게 찾아도 되고 그래. 합봉은 뭐 간단해요. 합봉은 이제 왕이 없거나 세력이 약한 거를 저희 하는 건데 뭐 합봉제를 쓰기도 하고 뭐 신문지 합봉이니 뭐 무슨 합봉이니 하는데 저는 글쎄요 뭐 합봉하는데 그렇게 그냥 큰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무왕군이다 이거 합봉해야겠다 그러면 살며시 빼가지고 왕 있는 데 갖다 옆에다 살며시 갖다 붙여줘요. 이 진동도 없고 저 충격도 없게 이렇게 살며시 갖다 붙여요. 그리고 살짝 덮어요. 뚜껑도 살짝 덮어. 그러면 벌이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합본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든가 아니면은 좀 내가 저기 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맹물, 뭐 소주 먹다 남은 것도 괜찮아요. 스프레이 이렇게 담아가 칙칙칙 뿌려주고서 살며시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뭐 저는 거의 100%뭐 싸워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기 하시고 어쨌든 간에 약군인 경우에 문제는 있어요. 절대 지켜야 할 거는 강군을 약군에다 갖다 합치지 마세요. 그건 불리해요. 잘못하면 싸워요. 근데 강군에다 약군을 갖다 붙이는 건 잘 안 싸워요. 왕을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합봉. 그러니까 만약에 임해벌인데 무왕군이다. 그러면 임해벌 다른 데다 갖다 붙일 때 한꺼번에 두 장을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씩 살며시 빼다 놓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서 합봉 다 됐다 그러면 또 한 장 빼가지고 살며시 갖다 놓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예. 한 번에 두 장을 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뭐 요거 10일의 이유 제가 사실은 3시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강군 육성하고 여왕벌 이 저기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저기가 한 45분 정도를 녹화를 해야 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왕벌 생산 저기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분봉 저기를 하고 통상적인 이충 여기서 저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분봉 일수 보통 여기 잘 해놨네요. 그죠? 벌들이 유사시
왕대 생산이 가능한 건 7일까지. 요거는 한 4일에서 5일 노엘제를 안 먹었는데도 왕대를 급하면 만들어내요. 뭐 2, 3일 정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노엘제를 먹이고서도 왕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불리하죠. 이런 왕은 그 산란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참고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변성왕대에서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면은 13일 여기 이제 그 내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1, 12, 13. 요거는 이제 그 왕대를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일이라는 거 저긴데 여기에 11일. 이게 왕대로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죠. 11일이라는 숫자. 예. 그 12일. 그러니까 14, 15. 만약에 갈른 지가 13일 아직 열흘밖에 13일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출봉을 할 적이다. 그러면 그 왕은 불리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잘 계산해 보면 나와요. 행기에 내가 분봉 작업을 해가지고 변성왕대를 만들게 했는데 만약에 13일 날쯤 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미 출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왕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거는 13일에 13일 정도 된 왕대가 가장 좋다는 얘기죠. 아니면 12일이 됐던가 11일이 됐던가 요 왕대는 좋은 거지만은 그거 14, 15, 16 이거는 이 정도의 날짜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유충을 갖고 왕대를 생산해냈으니까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볼까요? 야, 내금 이제 그 하고서 처음에 왕대를 정리해내고 분봉 작업을 하고 강제 분봉을 시켰는데 변성왕대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10일이 됐다. 하려고서 10일이 됐는데 했다. 그럼 왕대 정리를 앞그림에서 봤듯이 정리를 해냈는데 이제 다시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23일이 되겠죠. 그죠? 2차 내검을 했을 때에 왕이 교미가 됐던가 산란을 하고 있던 이런 놈을 산란해요. 그리고 왕이 이제 교미 끝나서 이렇게 쩔쩔거리고 걸어다니던가 아니면 하루 이틀 늦어져서 요놈이 이제 저기를 아직 교미는 안 했다 하더라도 왕이 있으면 그냥 두고 없으면 무왕군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합봉하라는 얘기죠. 그죠? 주의할 점은 무왕군이 확인되면 합봉이 최선책이다 이거죠. 그리고 간혹 부실왕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예요. 어떤 왕은 좀 부실한 왕이 조그맣고 아주 어리삐리한 저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폐기하고서 합봉. 아니면 다른 왕을 유입시켜 주던가 하라는 얘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23일 이후가 되면 일벌산란이 들어가요. 양봉하고는 틀린 게 얘네들은 보통 왕이 없은 지 한 보름 정도 저기를 안 넘겨요. 왕대라도 있으면은 그냥 이 문제가 없는데 왕대도 없고 왕도 없는 게 보통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일벌산란 들어가요. 그런 거니까 항상 참고해야 돼요. 일벌산란. 그러면 대책이 이걸 저 개선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예, 전문가들은 이걸 그 왕을 바로 이렇게 해서 저기를 이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다시 합봉시켰다가 다른 거하고 합봉시켰다가 다시 한 열흘이나 보름 후에 갈르면 되니까 다시 갈르면 되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 저기 하고 왕대 이런 거 뭐 저기가 참다 저기 하고 유입시키고 그거 절대 아깝다고 아니면은 그거를 미련을 갖고 쭈물딱거리다 보면은 그 시간만큼 늦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대책을 저기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볼까요? 네, 교미상. 이제 교미상인데 요건 이제 되게 토종벌은 작은 세력
이런 미니 소초를 갖고 분봉시키는 게 교미가 더 잘 돼요. 훨씬 더 빨라요. 잘 돼. 좁은 공간. 토종벌은 좁은 공간을 좋아하니까 요게 이렇게 한 장벌, 이거 한 장벌이나 또는 이렇게 큰 게 한 장벌이나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 큰 거하고 이렇게 작은 거 했을 때 얘가 훨씬 좋아요. 더 잘 돼.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전화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하고 그거 좀 요것도 좀 금이상 만드는 거 요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반 그 농가에서는 좀 그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뭐야 그 대면 그 교육이면은 좀 질문도 받고 이러면서 궁금증도 해소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제 혼자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받을 수도 없고 충족시켜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거를 보시거나 이러시다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좀 더 저기 하고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 저한테 오시던가 아니면 주변에 좀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좀 자문을 구하셔서 그 도움도 좀 받으시고 견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배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 이런 그 이 자료만 갖고서 하기에는 참 애매해요. 대면 교육이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 저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더 설명도 드리고 보여드리기도 하겠는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예. 남원항대는 이렇게 보관도 하고 연당이죠. 보면 하단 그림 좌측에 보면 연당도 있고 쭉 이렇게 왕릉이 있죠, 그죠? 보육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왕을 이렇게 그 통에다가 이렇게 왕릉에 가둬서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왕을 관리를 해요. 근데 처녀 여왕벌인 경우에는 오래 관리하면 안 돼요. 왜? 교미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잖아.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단 산란왕은 좀 더 장기간 보관해도 가능해요. 예, 근데 천우왕인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보관하시면 안 좋아요. 계절별 왕대 관리 뭐 요거는 그 겨울에도 왕대를 그 저기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보면은 여기에서 그 이 저기라는 거는 4월에서 7월 말까지는 강제 분봉 왕대가 세 개가 달려 있으면 세 놈 다 분봉이 나가 순차적으로. 그러는데 8월, 9월인 경우에는 왕대가 많으면 먼저 나온 놈이 파버려. 지 혼자 다 저기 하려고 독식하려고 그래요. 분봉 그 순차적으로 이 분봉이 나가지를 않아요. 좀 그 저기가 틀리더라고요. 분봉열 그 저기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양봉은 분봉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먼저 나온 놈이 다 파는데 안 나가요. 그런데 토종볼은 그렇더라고요. 보통 4월에서 7월 그 저기까지는 세 개가 왕대 세 개를 달하면 세 놈 다 나가. 조금씩이라도 다 달고 나가. 근데 8월, 9월 뭐 이렇게 어떤 건 이제 7월 중순만 넘어서도 먼저 나온 놈이 다 파버려. 파버리고 지 혼자 있으려고 그래. 그 아마 지네들도 안 와봐요. 나가면은 개구상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 도고. 분봉하고 도고하고는 틀려요. 분봉은 세력이 있는 거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왕이 있는 이 왕을 남겨놓고 나가지만 도고는 전체가 다 가버려요. 근데 이거는 도고를 막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첫째, 충이나 봉판이 있을 것. 그럼 도망 안 가. 또 먹이가 있을 것.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절대 도망 안 가요. 근데 도망가는 거는 개미가 되들면 도망가. 그리고 질병이 와가지고 지네가 도저히 이 병을 못 이기겠다 생각이 되면 도망가요. 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먹이가 없거나 새끼도 없고 그러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살기에는 부적합하구나.
그럼 멀리 다른 데로 한번 옮겨서 먹이가 많거나 우리가 이런 곳을 다시 찾아가 보자 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먹이를 떨어뜨리면 안 돼. 대개 8월, 9월은 도고를 많이 해요. 봄에는 분봉을 많이 하지만 토종벌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세요. 이건 뭐 시구하고 전시 이거 저긴데 시간이 그 좀 저기 다른 저기 그 또 주제도 더 해야 되는데 요건 그냥 참고하세요. 시구 전시. 요거는 이제 그 이 전시라는 거면 이 날개를 자르는 거. 예. 예, 도망 못 가게. 예, 그 분봉 못 하게. 근데 토종벌은 대체 좀 속날개만 잘라서요. 속날개 한쪽만 아주 한 3분의 1 정도 하나만 자르면 안 도망가요. 다 자르지 마시고 양봉을 이렇게 다 잘라도 돼요. 예. 그리고 시구는 요거는 이제 어,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석가래라고 그러죠. 지붕의 석가래 이런 부분 갈고리 이거 저기 하는 거 있어요. 앞날개, 속날개하고 겉날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저기 뭐 참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예. 일벌산란 일벌산란은 그왜 수펄사 일벌이 그 수펄산란하냐면은 저정망이 없어요. 교미를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왕이 없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일벌산란이 들어가요. 왕대라도 있으면 일벌산란은 안 하는데 왕대가 없거나 이러면은 왕대가 있는데도 일벌산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왕대는 문제가 있는 왕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용 쭉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그림에 또 저기 보여드렸듯이 왜 일벌산란은 무정란인가 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 일벌산란의 주치는 가장 빠른 건 저거예요. 합봉. 예, 내용은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단 일벌산란이 들어가면 일단 왕이 없다 하는 걸 인식하시고 그걸 자꾸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빨리 조치 취해버리세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꾸 미련을 가지면은 거기다 왕대를 저기 잘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왕대를 넣거나 저기 이 다른데 처녀 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유입시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살려내기도 하는데 일반인 저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합봉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용 검토하시고요. 참고만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급수. 나중에 산란이 들어가면은 급수를 좀 해주시면은 좋아요. 내용에 쭉 있어요. 왜 급수를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는 예, 쭉 있어요. 이제 밑에 그림은 급수 모습이고 급수기나 급수기 모습이에요. 급수를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저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군 육상에 대해서 좀 더 할게요. 예, 제 전화번호도 여기 있고 하죠. 참고를 하셨다가 다른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